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네비우스 그룹 티커명 NBIS를 심층해보합니다. 지금 AI 혁명이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엔진, 바로 컴퓨팅 파워가 지금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야 하는데 곡괭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랑 비슷해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AI 시대의 곡괭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새로운 인프라 제국을 꿈꾸는 야심찬 기업, 네비우스 그룹의 기회와 리스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시죠. 194억 달러.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고요? 한화로 무려 26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게 바로 네비우스가 단 하나의 고객,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맺은 AI 인프라 계약의 최대 규모입니다. 한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 계약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오늘 네비우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네비우스가 왜 이런 기회를 잡았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대한 AI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딱 등장하면서 AI 모델의 덩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당연히 이걸 돌리려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도 필요하고 전기도 엄청나게 먹고 또 이걸 다 담을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겠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이걸 전혀 못 따라가는 거예요. AI라는 초고속 열차는 이미 출발했는데 달릴 수 있는 선로가 너무 부족한 거죠. 바로 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네비우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회사가 네비우스인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비유하자면 모두가 쓰는 꽉 막힌 공용도로 대신에 아주 특별한 고객만을 위한 AI 전용 사설 초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계에서는 네비우스 같은 회사를 네오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말로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은 좀 달라요. 그런 건 여러 회사가 같이 쓰는 공용 클라우드잖아요. 근데 네오클라우드는 그게 아니고 오직 딱 한 고객의 AI 계산만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춤으로 설계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그냥 통째로 지어서 빌려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거죠. 네비우스가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사업 모델을 4단계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대규모 전력 계약부터 따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렵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에다가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최신 GPU에서 나오는 열을 식힐 수 있는 특수 냉각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해요. 세 번째, 이제 그 안에다가 시장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최첨단 GPU를 수만 개씩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완성된 컴퓨팅 파워 공장을 빅테크 기업한테 몇 년 동안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받고 통째로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야심찬 계획이 과연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비우스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 지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볼게요. 구독 모델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바로 연간 반복 매출, ARR이 시전 예상치를 그냥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에 대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이제 수익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이 숫자에 집중해보죠. 54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거의 6.5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회사가 크고 있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AI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갈증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네비우스가 그 수요를 제대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회사는 2026년 말에는 연간 반복 매출 ARR이 70억에서 90억 달러까지 갈 거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어요. 1년 만에 거의 7배를 키우겠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다 끝난 확정된 물량을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데이터 센터만 딱딱 지어지면 이건 거의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이 거인들이 네비우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이 두 회사가 자신들의 AI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네비우스를 딱 찍고 각각 최대 19억 달러, 30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은 거죠. 이건 그냥 일거리 좀 주는 외주 계약이 아니에요.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즉 컴퓨팅 파워 공급을 당신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비우스의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숨겨진 자산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버랑 손잡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만드는 아브라이드라든지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톨로카 같은 아주 유망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네비우스의 AI 인프라 위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 자회사들 가치만 따로 떼서 계산해도 수십억 달러는 될 텐데 지금 주가에는 이게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이렇게 놀라운 성장 전망 뒤에는 성공 가능성만큼이나 거대한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네비우스를 보는 시장의 시선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레딧의 한 투자자는 솔직히 이 주식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해요. 독점적인 사업 모델이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서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몰라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관점을 빌려서 네비우스는 가치 투자가 아니다. 이건 잘 분석한 투기적 매수에 가깝다고 딱 선을 긋죠. 이 두 의견의 충돌이야말로 네비우스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리스크의 핵심,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에 41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그 4배가 넘는 최대 2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200억 달러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에요. 여기서 네비우스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재정적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네비우스의 핵심 리스크는 과연 수요가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증명됐죠. 진짜 문제는 이 거대한 계획을 약속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단 하루에 오차도 없이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완공이 몇 달이라도 늦어진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들어와야 할 막대한 매출이 그냥 사라지는 거고 고객의 신뢰도 잃게 되는 거죠. 게다가 매출의 거의 전부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딱 한 고객한테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 엄청난 투자를 하려면 결국 주식을 더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네비우스는 지금 실행의 건틀릿이라는,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아주 험난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네비우스는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제국을 건설하는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실패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까요? 모든 답은 결국 그들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과 그만큼 무거운 리스크 사이에서 투자자 여러분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